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외국어 마을 뉴스레터 배우러와 제15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조영호입니다. 이번 호 주제는 야생소년 빅토리의 운명입니다. 야생소년 빅토리의 운명.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00년 프랑스 남쪽 지방의 아베롱 계곡에서 야생 상태의 한 아이를 잡게 되었다. 그는 12세 정도로 추정되었다. 인간의 도움 없이 야생에서 홀로 자란 아이는 몸은 날렵했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그에게 이목을 집중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지라 인간의 지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그가 언어만 좀 배운다면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말이다. 그를 농학교에 보내 말을 가르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인간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그를 다시 야생으로 보낼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을 때 장 이따르라는 의사가 나서 그를 끝까지 보살폈다. 그가 겨우 5자에 잘 반응하여 이름을 빅토르라고 지었고 글자와 발음을 익혔다. 다소간의 진전은 있었으나 결코 제대로 된 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빅토르는 40세에 사망했다. 빅토르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인간 사회를 벗어난 인간의 존재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인간은 사회 속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 지성이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타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타잔 드라마, 타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재밌어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지라 아무리 숲속에서 자란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지성을 발휘하여 동물들을 부리고 굴복시키면서 왕자로서의 노릇을 하는 그런 얘기죠. 못하는 게 없는 타잔의 모습. 정말 재미있고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얘기인데 많은 아이들이 빅토르처럼 이렇게 야생 속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동물 속에서 발견되거나 인간 사회에 있으면서도 어떤 감옥 속에서 또는 어떤 지하 동굴 속에서 발견되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타잔과 같은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없었다 그럽니다. 장 이따르라는 의사는 빅토르가 정말로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아이를 끝까지 보살피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빅토르가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벌어졌을 터인데 그럴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장 이따르는 아니다. 빅토르는 아주 평범하고 정상적인 아이인데 다만 혼자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다듬고 갈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를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일지를 쓰고 메모를 했죠. 그걸 정리해서 2번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 리포트가 1801년에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1806년에 나온 것입니다. 이 두 리포트를 두 보고서를 합쳐놓은 책 표지가 있는데요. 불어로는 메모ire et rapport sur Victor de l'Aveyron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보고서가 너무 귀중한 것이고 너무 또 생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와 트루포라는 분이 시나리오도 만들고 감독도 하고 제작을 했죠. 1970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영화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원본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장면만 좀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를 아베롱 계곡에서 발견한 것은 1798년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이나 체포를 했는데 도망가 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1800년에 완전히 붙잡았다 그럽니다. 그 애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일단 농아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농아학교 의사 선생님들이 걔를 받아서 우선 신체 조건을 측정을 하고 상태를 파악하고 뭐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농아학교에서 걔는 다른 농아 또 장애인들도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지만 얘는 걔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애였죠. 그래서 파리 사람들이 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분간도 잘 안 가는 이 애를 보기 위해서 매일 구경꾼들이 모여서 구경을 했었습니다. 가운데 누워있는 친구가 이제 빅토르고요. 뭐 그 당시에는 빅토르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따르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개를 보살피겠다 해서 데려와 가지고 집에 다른 그 일하는 분과 함께 이따를 보살피는데요. 일단 머리도 깎아주고 또 목욕도 시키면서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목욕을 시키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그 감수성이었기 때문에 추위도 느끼지도 못하고 더운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벽난로 속에 고구마를 굽고 있는데 그냥 쑥 손을 넣어서 그걸 빼낸다든지 이런 정도로 피부가 아주 거칠고 무뎠던 거죠. 그런 감각도 기르기 위해서 따뜻한 물에 좀 목욕도 시키고 뭐 그런 장면이 보이네요. 그리고 걷는 것도 동물처럼 구부정하게 걷기 때문에 다리를 바로 펴고 걷는 법도 가르쳐주고 뭐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식사는 물론 숟가락질, 젓가락인 거긴 없죠. 포크질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테이블 매너, 밥 먹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테이블 식탁 놓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보통 사람처럼 숟가락질, 포크질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또 말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따르 선생님하고 같이 일하는 여자분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대가 반응을 해주는 거야. 너 물 먹고 싶으면 물이라고 얘기해. 이제 부르는 물이 로인데요. 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물을 줄 거다. 그러면서 그걸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금방 되질 않죠. 또 이제 우유를 줄 때도 우유 주세요 이렇게 해야 준다. 우유 달라고 뭐 벽을 치고 그릇을 치고 뭐 이런 뭐 신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우유라고 얘기해봐. 뭐 영어로는 밀크인데 불어로는 레가 되겠습니다. 듀레. 그리고 우유를 달라 이렇게 해야 우유를 준다. 그걸 가르치면서 발음을 하게 하죠. 발음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겨우 아주 높은 음의 레 할 정도의 그런 소리만 냈었습니다. 언어를 습득시키는 데는 결코 성공을 못했다 그럽니다. 겨우 물하고
우유 정도를 얘기했고, 자기 이름 빅토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오자에 잘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오자가들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부르다가 그 중에서도 빅토르 하니까 얼른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부터 너 이름은 빅토르다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거기서 겨우 2단어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죠. 이제 글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글자를 바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건 모양을 만들어 놓고 같은 모양의 물건을 가져오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알파벳 A, B, C도 가르쳐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성은 있다. 기본적인 지능은 있다는 것은 알게 됐지만 결코 보통 사람과 같은 수준의 소통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고요. 그 신기한 그런 인생 스토리도 파리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지성이 과연 인간사회 밖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모습은 어떻게 갖추어지는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되나요? 사람 속에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생활이 인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걷는 거, 숨 쉬는 거, 노래하는 거, 밥 먹는 거, 목욕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배워온 것이죠. 피아노를 치고 줄넘기를 하고 스포츠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터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대단히 높은 수준의 학습을 한 것이죠. 우리 생활은 곧 학습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삶 자체가 배움이죠. 삶 자체가 배움. 예. 빅토리의 케이스에서 이런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사람은 배우게 되나요? 잠시 학습 이론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타인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배우게 될까? 1950년대까지는 부모들이 상과 벌에 의해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했다. 동물들이 먹이를 얻기 위해 배우는 것처럼 말이다. 스탠포드 대학 반두라 교수는 여기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상과 벌이 없이도 인간은 관찰하고 모방하는 것으로도 배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다. 물론 이런 생각을 반두라 교수가 처음 한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로 했다. 1960년대 초 반두라 교수 팀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한 그룹에서는 보보 인형이라고 하는 오뚜기 형태의 풍선 인형을 어른이 망치로 치고 집어 던지고 하는 영상을 보게 했다. 다른 그룹에서는 보보 인형을 얌전히 다루는 어른의 모습을 보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장난감만 가지고 놀게 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 보보 인형을 그들 스스로 가지고 놀게 했다. 거기에는 장난감 망치와 총 등이 같이 있었다. 폭력적인 영상을 본 아이들은 보보 인형을 거칠게 다루었다. 영상에서 본 어른보다 더 거칠게 말이다.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보보 인형을 얌전하게 다루었다. 이것이 모방학습이고 사회적 학습이다.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이것의 시사점은 크지요. 사회적 학습입니다. 사람들은 관찰하면서 남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제대로 된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혼자 살면 엉망이 된다. 동물과 살면 동물과 같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방학습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모방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모방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모방하고 직원들은 경영진을 모방하죠. 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오늘은 세 개를 골랐는데요. 네, 첫 번째 것은 인간의 마음은 원래 백지 상태이지만 개개인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밑그림이 그려진다. 존 로크, 영국의 철학자 말씀이네요. 네, 두 번째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아이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마신다. 네. 여러분, 수원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자주 방문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2월 말에 있는 김경일 교수의 특강 2월 25일에 있네요.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이 특강도 있고요. 시니어 글쓰기도 있고 세계 시민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로 홈파티 준비하는 재미나는 강좌도 있네요. 몽당 연필로 깍지 만들기, 또 우드 카빙도 있고, 또 오가닉 라이프에 관한 그런 워크숍도 있습니다. 모두의 숲에서 신선하게 오르가닉 라이프, 유기적인 생활, 유기체적인 생활을 즐기는 생태학적인 생활을 만드는 그런 강좌도 있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또 뵙겠습니다.